자, 하고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3주차 마지막 3교시입니다. 자, 육류와 가금류, 어류 및 해산물,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그런 과일, 그리고 견과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애플, 그리고 피어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 갈변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 디저트 부분에 사용할 때에는 단 성분이 있는 그러한 설탕물이나 아니면 오렌지 원액, 희석되는 오렌지 원액에 넣어서 우리가 갈변을 방지하지만 우리 샐러드 그리고 다른 코스 요리에 사용할 때에는 옅은 소금물에 1리터의 물에 1g의 소금을 희석시킨 물에 담가서 갈변을 방지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렌지나 아니면 레몬을 사용할 때에는 과즙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제스트로 쓸 때에는 농약 성분을 한번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흰 내피 부분을 제거를 꼭 해줘야지 떫은 맛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이 그랩는 우리 어떤 식초, 발사미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실 때 발사미코라고 써 있으면 다 식초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네가도 식초입니다. 그래서 레드와인 비네가, 화이트와인 비네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퍼시먼은 우리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픽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내용물이 과육이 너무 쉽게 물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형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요리에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피치도 그런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털 부분이 그래요. 껍질 부분에 털이 있는 부분이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육도 자꾸 꺼려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도와 백도를 구분해서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에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멜론 부분도 우리 어떤 독성 성분을 그대로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멜론을 선택할 때도 그런 시기적인 특성을,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서 식재료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멜론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보는 참외는, 노지에서 보는 참외는 오리엔탈 멜론, 그리고 수박은 워터멜론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명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베리도 많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냉동시켜서 주스로 사용하기도 하고 드라이 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믹스베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베리를 요즘 또 많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다. 파인애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워낙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런 또 과일류를 우리 껍질을 제거할 때 우리 상하로 칼을 이용해서 제거하는데 많이 제거하다 보면 이 손톱 사이 부분에 이런 독성 성분이 당분 이런 즙들이 들어가서 갈라지고 피가 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위생 장갑을 끼고 차단 장갑을 끼고 손질을 해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뭐 소량으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대량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도로 가루로 사용하기도 하고 으깨서 우리 디저트 또 빵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견과류로 여러분들이 체스넛이나 아니면 알몬드나 그리고 피스타치오 또 파인넛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영명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 육류와 가금류, 어류, 해산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영명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식재료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내가 이용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보면 우리 텐더로인입니다. 텐더로인은 안심이에요. 그래서 빕 텐더로인 아니면 폭 텐더로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안심이냐 아니면 돼지 안심이냐 우리 그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 그 부처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텐더로인 100g 2피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텐더로인? 무슨 텐더로인? 비프야? 아니면 포기야? 뭐 이렇게 장난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선배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텐더로인 그럼 안심 그러면 비프 텐더로인이다 아니면 퍽 텐더로인이다. 그리고 등심이면 서로인인데 빕 서로인이냐 아니면 퍽 서로인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텐더로인 그리고 서로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소 안심 우리 이탈리아 요리에서 앞에서 식재료를 할 때 고급 식재료로 송아지 빌도 같이 보았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쇠고기 중에 가장 부드럽고 연한 부위이고 또 지방이 적고 담백해서 맛이 좋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취급되고 우리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위가 바로 소의 안심 부위입니다. 보통 폭은 호텔에 가게 되면 그 어떤 행사, 프로모션 때는 폭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돼지고기보다는 이런 소와 송아지 그리고 양고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업장에서는 그냥 단일 업장에서 모든 재료를 손질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홀로 들어오는 그러한 빕 텐더로인 홀을 우리가 손질을 해서 막을 제거하고 근육을 제거하고 지방을 제거하고 심줄을 제거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랩으로 말아서 아니면 명주실로 묶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양을 잡아내기도 하는데 보통 부채샵에서 이러한 것들 생선류나 육류를 포션을 잡아서 업장에서 요거는 단일 업장에서 영업주방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구분을 지어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다지에 제대로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심은 소안심은 등심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중에 가장 결이 좋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 한 마리에서 겨우 2에서 3% 정도밖에 얻을 수 없는 최고급 부위라는 거. 그리고 안심 중에서 가장 붉은 부위를 우리가 제비추리라고 한다. 그리고 사또 브리앙은 안심 중에서도 등급이 가장 높은 최고급 안심을 우리가 샤또 브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빕 텐더로인이나 아니면 빕 서로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뭐 프라임급이냐 아니면 스탠다드냐 또는 초이스급이냐 라는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해놔요. 우리 보통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산과 아니 우리 한우를 가지고 비교할 때 한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우도 맛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우를 호텔에서 대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프로모션 때는 한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 그래 코리안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한우를 사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수입육을 쓸 때에는 프라임급 좀 좋은 급으로 가지고 사용을 한다. 물론 연회에서는 어떤 코스트 문제가 있어서 스탠다드나 아니면 초이스급으로 낮춰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요리에서는 구이, 전골, 산적의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 서양 요리에서는 로스트라는 것은 통째로 우리가 넣어서 구우는 그러한 한 2시간 이상 구워내서 속의 육즙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구워내는 스타일을 우리가 로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나 바베큐 등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소의 부위가 비프 텐더로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인입니다. 빕 서로인이에요. 우리 그 텐더로인보다는 조금 둥근 형태 가지고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러한 형태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등에 있는 그런 그 뼈에 닿은 부분이죠. 그래서 등심구이나 스테이크, 전골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갈비 위쪽에 붙은 살로서 안심, 채끝과 함께 상급 고기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좋은 등급의 고기를 따질 때 비프 서로인과 비프 텐더로인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고가예요. 같은 최고급 그런 스테이크용 구이용이다. 그리고 이 등심은 육질이 곱고 연하고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맛이 좋다. 좀 씹는 그런 질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연한 부위 정도, 씹는 질감 정도는 이 육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지방의 망 조직을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 조직이 그러한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연하고 풍미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등심이다. 우리 보통 보면 씹는 맛을 즐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심류를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림으로 봐서 사진을 볼 때는 우리 PPT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그림을 좀 키워서 어느 부위인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등의 그런 갈비 쪽에 붙어 있는 그러한 부위가 등심이다, 소등심이다. 안심은 이 갈비 안쪽에 있는 연한 부위이다. 그 안쪽에 연한 부위 중에 또 우리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비추리이고, 그리고 최고급 샤토브리앙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양갈비입니다. 양갈비는 요즘은 우리가 그 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램넥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깨살과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부위를 또 요즘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그 안심이나 아니면 등심, 그리고 양갈비, 그리고 빌, 밑에 나와 있는 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한국 용품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량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요즘 웬만한 레스토랑에서는 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양갈비는 우리 양의 갈비가 붙어 있는 뼈가 달린 부분을 잘라서 램찹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램찹이라 그러면 우리가 포션을 뜰 때, 자, 램찹은 갈비가 우리가 일자로 붙어 있지 않고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갈비 보면 일자가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게 사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칼로 우리가 포션을 잡을 때 일자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사선으로 칼을 넣어서 비스듬히 잘라줘야지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양갈비를 우리가 손질할 때 너무 그 지방 조직을 너무 깨끗이 제거하려고 너무 깊숙이 자르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을 양이 굉장히 포션이 작아져요. 그리고 또 우리 뼈에서 이 살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우리가 물론 어떤 그 기능대회나 어떤 대회에 나갈 때는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뼈도 페퍼로 갈기도 하고 또 실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우리가 구웠을 때 열이 가해졌을 때 녹을 수 있는 지방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둔 상태로 우리가 포션을 잡아야 우리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지방 성분이 많으면 육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갈비 램을 가지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 우리 민트 젤리를 같이 곁들여서 내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갈비는 램은 구이와 찜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우리 이쪽 동양 몽골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이걸 찜을 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대로 익혀서 먹는 그러한 형태의 요리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쪽 유럽 쪽에서는 찜도 찜이지만 구이류로 많이 즐기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스테미너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육류입니다.
우리 이런 양갈비 할 때는 항상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송아지 빌입니다. 빌은 우리가 그 송아지 뒷다리 아킬레스건에 연결된 단일 근육으로 사태 부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빌을 송아지라 그러고 빌렉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그 정강이살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보시겠지만 실습 시간에 우리 오소부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찜 요리와 같은 그러한 형태 장조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푹 익혀서 그 뼈에서 살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냥 칼을 대지 않고 수저로만 긁어내도 완전히 푹 분리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익혀서 만들어내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도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급 빌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이다. 그 재료가 송아지, 빌이다. 육색이 짙고 근육결이 굵고 단단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스부코나 아니면 스튜를 만들 때 빌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육류는 이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폭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폭은 일단 뺐습니다. 자, 가금류는 여러분들 가금류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닭이죠. 치킨이죠. 자, 치킨과 그리고 오리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리는 어떤 샐러드에도 많이 사용하고 이 덕은 샐러드도 많이 사용하지만 메인 요리로도 스테이크로 구워서 앞에서 보았던 그런 과일에 오렌지를 제스트를 곁들여서 소스를 같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있다. 또는 우리 스트로베리, 딸기를 이용한 그러한 소스를 가지고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덕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그 요리로서 우리 보통 예전부터 조상들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즐겼다. 그래서 우리 치킨은 우리 요즘에 환경 오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오리는 그런 것들을 병충해에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오리를 가지고 이용한 그러한 요리점들은 닭을 이용한 요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리가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을 보호하는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깊은 기침과 수정을 낫게 하는 약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보면 유황오리라고 해서 우리 많이 이용을 하죠.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이 다른 육류보다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다른 육류를 섭취할 때보다 위험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리고기를 또 선호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리구이를 해서 나갈 때 스테이크를 해서 나갈 때 이 가슴살 부위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많이 하는데 스테이크 할 때 속까지 가금류는 우리가 미디움 아니면 레어가 없습니다. 이 가금류는 웰던인데 여러분들이 익는 정도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안 익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부 온도가 어느 온도까지 올라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익는 정도를 잘 체크를 해야 닭과 오리의 그 특유의 냄새를 느끼지 않고 그것들이 담백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덕 요리를 할 때 이 껍질 부분도 벗겨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데 껍질 부분을 바삭바삭하게 익혀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우리 북경 오리 껍질 부분을 바삭바삭하게 여러 번 기름을 부어서 튀겨내는 그러한 형태, 구워내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만드시면 이런 좀 특유의 향을 좀 느끼지 않고 그것들이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킨입니다. 치킨은 우리나라에서 육류로서 가장 많이 단백질 공급을 해서 섭취를 많이 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육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닭을 보면 다양한 용도 또 닭에서 생산되는
알, 달걀도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요즘 개량도 하고 좋은 그런 알을 이용해서 섭취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닭은 치킨은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슬라이스 얇게 떠서 마리네이드해서 샐러드에도 같이 얹습니다. 샐러드에도 같이 얹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인으로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찜, 백숙 이런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고 무엇보다 우리 보양식으로 삼계탕 많이 즐기죠. 여기에 또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옷이나 아니면 황칠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다양한 약재료를 가미해서 보양식으로 많이 즐기고 있지만 이런 서양에서는 이런 약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그 스테이크나 아니면 이런 샐러드에 구워서 직화로 그대로 그 향을 느끼게끔 이런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그러한 역할 또는 메인으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요리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입니다. 헐리벗이에요. 헐리벗 그리고 플랫피시. 그래서 눈이 어느 쪽에 붙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가자미 종류와 우리가 헐리벗, 광어는 조금 다른 쪽으로 붙어있다, 반대로 붙어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살 생선의 대표적인 어종. 우리가 그 시중에서 보는 헐리벗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호텔에서 사용하는 그런 헐리벗은 보통 3kg, 3kg짜리가 가장 맛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3kg짜리 이 정도 사이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보통 1kg 그리고 작은 것은 700g 이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선의 대표적인 그런 어종이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서 맛이 담백하고 개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헐리벗과 플랫피시, 가자미와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영명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좀 사진을 좀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조금 홀쭉한 그러한 생선이 되었는데 여기 농어처럼 안 보이죠? 시바스입니다. 시바스.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생산되고 포획되는 그런 어종 여름철에 많이 먹죠. 물론 민어도 많이 먹지만 농어도 우리가 많이 즐기는 그러한 어종이다. 그래서 질이나 찜, 회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찬가지로 신살 생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베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엔초비. 여기서 보통 엔초비라고 영명이 여러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엔초비를 우리 재료할 때 체크해 봤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초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영명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엔초비는 ANCHOVY입니다. 엔초비 지금 영명이 빠졌네요. 그래서 엔초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이 엔초비를 제가 그 PPT 자료 올릴 때는 지금 빠져 있는데 다시 입력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ANCHOVY입니다. 그래서 엔초비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정어리류로 해서 우리가 딜과 함께 그리고 올리브오일에 마리네이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섭취할 때는 염장을 많이 하지만 올리브유에 직접 담가서 하는 경우 또 오랜 시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엔초비를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염도를 잘 체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기억나시죠? 자, 다음은 연어입니다. 살몬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어떤 육질이 푸석푸석하다 아니면 조금 지방이 많다라고 해서 안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훈제 연어, 스모크 살몬 많이 좋아하시는 대중적인 뷔페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찜이나 구이, 훈제, 또 연어 스테이크도 많이 해서 즐기고 있고 또 요즘에는 비타민 A와 D가 풍부하다라고 해서 DHA가 풍부하다라고 해서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좋고 하다고 해서 많이 섭취를 하는 어종. 그래서 연어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모 회사에서 D로 시작하는 모 회사에서
강원도에 이 대량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장을 같이 구축하겠다라고 했던 기사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연어가 우리가 좋은 어종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 다음은 또 많이 섭취하는 어종이 시브림입니다. 레드 시브림. 그래서 참돔입니다. 참돔. 여러분들이 참돔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채색이 아름다워서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맛이 좋고 최고급 요리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또 찜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날회로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러한 스테이크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산물을 보면 우리 보통 보면 클램 모시 또는 우리가 마닐라 지역에서 많이 나는 마닐라 클램 이렇게 해서 바지락 또는 바지락, 클램 바지락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수를 내고 아니면 스튜를 만들 때, 스프를 만들 때 국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해산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머셀도 많이 쓰죠. 머셀은 이태리 요리에서 꼬제라 그래서 우리 그 메인에 그런 그 한 파트로 화이트 와인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담아내는 그런 형태로 요리로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셀 여러분들이 홍합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란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섭취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스칼롭 가리비입니다. 관자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관자 우리가 그 구이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 관자를 가지고 살짝 버터에 구워서 요리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칼롭 관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프라운입니다. 우리가 슈림프라고 하기도 하고 프라운이라고 하는데 우리 호텔에서는 슈림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35-40g 키로에 35에서 40마리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가지고 마리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림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롭스터 우리 바닷가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이 롭스터도 여러분들이 영명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샐러드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스튜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옥토퍼스 우리 문어입니다. 옥토퍼스라고 해서 우리 이 문어도 다양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찜이나 이런 탕류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이태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살짝 구워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그 토치로 살짝 겉만 익혀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또 옆에 보면 두 개 다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오징어인데 커틀피쉬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스퀴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커틀피쉬, 스퀴드 다 같은 말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우리 그 미국 쪽에서는 커틀피쉬란 말을 많이 쓰고 이태리에서는 스퀴드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를 소금과 올리브오일에 절여서 숙성시킨 서양 젓갈을 엔초비라고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앞에서 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리브유에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염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제품 회사별로 잘 체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금류나 아니면 육류, 어류에 대해서 영명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주재료로 사용할 것이냐 혹은 부재료로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사용하시는데 지금 보셨던 재료들 어떤 조개류는 우리가 부재료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주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무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꼬제라 그래서 우리가 메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면서 실습 품목을 넣어 놨습니다.
혹시 실습이 안 되고 비대면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